전 재산이 10만 원이라면서 그걸 왜 노숙자한테 해? 다 줍니까? 세상 너무 쉽게 보시는 거 아니에요? 새벽 편의점 앞 골목에서 전재산 10만 원을 노숙자에게 건네준 가난한 여대생이라는 말이 손님의 입에서 튀어나오고 있었고, 형광등 불빛 아래 김아린의 손끝은 그 자리에 멈춰서 있었습니다. 종이컵 옆에 웅크리고 앉아있던 박춘배의 거친 손바닥 위로 10,000원짜리 지폐 10장이 구겨진 채 포개지고 있었고, 컵 안 동전이 부딪히며 짧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대학교 본관 복도에서 학생지원센터 직원이 사람들 앞에서 할인의 이름을 불러 세우고 있었고, 복도에 모인 시선들이 일제히 그쪽으로 쏠리고 있었습니다. 휴대전화 화면 속에는 전재산 10만 원을 노숙자에게 건네준 가난한 여대생이라는 제목의 글과 흐릿한 영상이 함께 떠 있었고, 게시글 아래에는 믿기 어렵다는 반응과 조롱이 뒤섞여 달리고 있었습니다. 본관 한 작은 상담실에는 이미 몇 장의 서류와 한 통의 봉투가 준비되어 있었고, 누군가는 그날 새벽 편의점 앞 CCTV를 여러 번 돌려보고 있었습니다. 하리는 자신이 어떤 자리에 불려가는지 끝까지 듣지 못한 채 발걸음만 맞추고 있었고, 며칠 전 골목에서 마주친 박춘배의 등이 어렴풋이 떠올랐다가 다시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이 작은 선택의 여파가 번져가고 있었고, 그 끝이 어디로 이어질지는 아직 아무에게도 보여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결말이 궁금하시면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행복한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새벽 2시가 넘은 시각 서울역 근처 편의점 뒷문이 천천히 열리고 있었습니다. 김아리는 목에 두른 목도리를 한 번 더 감아올리며 밖으로 나섰고, 차가운 공기가 볼을 스치며 입김을 하얗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8시간 동안 서 있던 다리가 묵직하게 느껴지고 있었고, 허리를 한번 펴며 골목 입구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바른 패딩 주머니에서 낡은 지갑을 꺼내 천천히 펼쳤습니다. 안쪽에는 10,000원짜리 10장이 가지런히 접혀 있었고, 지갑 모서리가 해져서 실밥이 풀린 채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하리는 지폐 한 장을 손가락으로 만지작거리고 있었고, 엄지로 숫자를 천천히 따라가며 세어보고 있었습니다. 전재산 10만 원이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아르바이트비가 들어오기 전까지 버텨야 하는 돈이었고, 휴대전화 화면에는 월세 독촉 문자가 이미 3번째 들어와 있었습니다. 편의점 도시락으로 버티면 사흘은 갈 수 있다는 계산이 머릿속에서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고, 남은 교통비까지 빼면 여유분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리는 지갑을 덮었다가 다시 열었습니다. 골목 입구 쪽을 힐끗 보고 있었고, 벽에 기댄 채 앉아있는 사람의 실루엣이 가로등 아래 어렴풋이 드러나고, 어제도 그 자리에 있었고 그제도 같은 있었습니다. 모습으로 웅크리고 앉아있었던 기억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박춘배는 낡은 군용 점퍼를 목까지 올려 입고 있었습니다. 무릎 사이에 놓인 종이컵을 두 손으로 감싸고 있었고, 컵 안에는 1,000원짜리 한 장과 동전 몇 개만 덜그럭거리고 있었습니다. 까끌한 수염이 턱을 뒤덮고 있었고, 움푹 팬 눈가는 가로등 아래에서도 그림자처럼 깊게 패여 보이고 있었습니다. 편의점 유리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정효진이 고개를 내밀고 있었고, 긴 생머리를 귀 뒤로 넘기며 할인을 보고 있었습니다. 화장기 옅은 얼굴에 입술만 붉게 칠해져 있었고, 말이 빠르게 튀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야, 저 아저씨 어제도 있었어. 맨날 역에서 돈 달라고 앉아있더라. 경찰이 한번 싹 쓸어갔으면 좋겠다. 무섭게. 밤에 혼자 나갈 때마다 신경 쓰이잖아. 유진의 목소리가 골목 안으로 희미하게 새어나왔습니다. 하리는 그 말을 들은 듯 들리지 않은 듯 시선을 발끝으로만 떨어뜨리고 있었고, 운동화 끝에 묻은 먼지가 가로등 뒤채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숨을 한 번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찬 공기가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며 폐를 채우고 있었고, 심장이 조금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갑에서 10,000원짜리 10장을 모두 꺼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폐들이 손가락 사이에서 바스락거리고 있었고, 바람이 불 때마다 지폐 끝이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하리는 몇 걸음 앞으로 나아가 박춘배 앞에 천천히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춘배는 고개를 천천히 들었습니다. 움푹 팬 눈가와 까끌한 수염 사이로 시선이 할인에게 향하고 있었고, 입술이 움직이려다 멈췄습니다.
손에 쥔 종이컵이 약간 흔들리고 있었고 컵 안 동전이 짤랑거리는 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하리는 지폐를 춘배의 손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지폐가 무게를 잃은 듯 힘없이 내려앉으며 그의 거친 손등을 덮고 있었고 손등 위 갈라진 주름 사이로 지폐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손가락으로 살짝 눌러주고 있었습니다. 아니요. 이건 너무 많습니다. 학생, 이렇게까지 하시면 안 됩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춘배는 손을 뒤로 빼려 했지만 하리는 이미 일어서고 있었습니다. 무릎에 묻은 먼지를 털지도 않은 채 뒤로 물러서고 있었고 빈 지갑을 주머니 깊숙이 밀어넣고 있었습니다. 뒤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편의점 문이 벌컥 열리고 택배 상자를 든 남자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두꺼운 점퍼에 작업모를 쓴 편의점 손님이었고 피곤한 얼굴로 이 장면을 내려다보며 혀를 차고 있었습니다. 편의점 손님, 학생, 요즘 세상에 저런 사람 믿고 돈 주다가 뒷감당 못하는 거예요. 전 재산 10만 원이면 장난도 아니구만. 내일 당장 밥 굶는 건 학생 쪽일 텐데 착한 척하다가 나중에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할인의 어깨가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러나 비워진 지갑, 안쪽을 다시 확인하지는 않았고 골목 끝으로 향하는 걸음만 조금 더 빨라지고 있었습니다. 운동화 밑창이 아스팔트를 밟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리고 있었고 뒤에서 들리는 목소리는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춘배는 손에 쥔 지폐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종이컵이 바람에 한번 기울었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고 그의 입술이 무언가를 중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김할인, 김할인. 작게 반복되는 이름이 찬 공기 속으로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편의점 유리문 안쪽에서는 유진이 팔짱을 낀 채 고개를 젓고 있었고 택배 상자를 든 손님은 어깨를 으쓱이며 골목을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트럭 시동 소리가 멀리서 들리기 시작했고 배기가스 냄새가 골목 안으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하리는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빈 지갑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었고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며 감각이 둔해지고 있었습니다. 막차 시간이 지나 버스는 오지 않았고 걸어서 집까지 가려면 1시간은 걸릴 것 같았습니다. 다음날 오전 강의가 끝난 뒤였습니다. 김아리는 강의동 복도 창가에 서서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고 알림창에 뜬 학교 커뮤니티 링크를 무심코 눌렀습니다. 손가락이 화면을 스크롤하고 있었고 배터리 잔량이 15%밖에 남지 않았다는 경고창이 떠올랐습니다. 화면이 천천히 로딩되고 있었습니다. 원 모양 아이콘이 빙글빙글 돌아가고 있었고 몇 초 후 제목이 굵은 글씨로 떠올랐습니다. 전 재산 10만 원을 노숙자에게 건네준 가난한 여대생. 글자가 크고 굵게 쓰여 있었고 할인의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멈췄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복도의 소음이 갑자기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글 속에는 흐릿한 사진이 여러 장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새벽 편의점 앞 골목과 바램 패딩을 입은 여학생의 옆모습이 담겨 있었고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되어 있었지만 각도와 체형은 너무나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골목 구조는 낯이 갔습니다. 편의점 간판에 초록색 글씨도 익숙했고 바닥에 쌓인 종이 박스의 위치까지 정확히 기억나고 있었습니다. 패딩의 색깔은 할인이 지금 입고 있는 것과 똑같은 회색이었고 왼쪽 어깨에 살짝 벗겨진 부분까지 일치하고 있었습니다. 댓글이 여러 개 달려 있었습니다. 숫자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었고 새로운 댓글이 실시간으로 추가되고 있었습니다. 진짜면 대박이다 크크. 전 재산 10만 원은 오바 아니냐? 누가 믿어? 요즘 같은 세상에 저러고 살면 손해만 본다. 쇼 같은데 관심병 아님? 어차피 다 연출이겠지. 가난한 여대생 컨셉 잡은 거 아니야? 하리는 화면을 끄려다 말고 스크롤을 계속 내렸습니다. 댓글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었고 가난한 여대생이라는 단어가 조롱조롱 여러 번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추천수가 높은 댓글에는 진짜 가난하면 저럴 여유도 없음 이라고 적혀 있었고 그 아래 대댓글이 수십 개 달려 있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정유진이 빠른 걸음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휴대전화를 들고 있었고 화면을 할인 쪽으로 내밀며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긴 생머리가 어깨 위에서 흔들리고 있었고 화장기 옅은 얼굴에 흥분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너 그 글 봤지? 딱 봐도 우리 학교 쪽이던데. 심지어 편의점 간판도 비슷해 보이더라. 진짜면 대박이다. 근데 10만 원은 오바다. 나 같으면 절대 못해. 아니, 누가 전 재산을 그렇게 쉽게 줘? 하리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변하지 않으려 애쓰고 있었고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넣으며 복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회색빛으로 흐려지고 있었고 곧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나였으면 전 재산 10만 원이면 반월세는 건졌다. 요즘 같은 세상에 노숙자 도와주고 뭐 남는 게 있냐. 솔직히 사람들이 바보라고 할 만하지. 착한 척 하다가 자기만 손해보는 거야. 구내 식당으로 향하는 길에도 그 글 얘기가 계속 들렸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학생들이 휴대전화를 보며 키득거리고 있었고 10만 원, 노숙자, 가난한 여대생이라는 단어가 복도 곳곳에서 튀어나오며 공기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식당 입구에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라 사람이 많았고 쟁반 부딪히는 소리와 식판 놓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하리는 쟁반을 들고 줄 끝에 섰고 앞사람의 등만 바라보며 시선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옆줄에서 후드티를 입은 대학생들이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백팩을 바닥에 내려놓고 휴대전화를 서로 돌려보며 웃고 있었고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 글 진짜 웃기지 않아? 전 재산 10만 원을 그냥 준다는 게 말이 돼? 나 같으면 절대 못해. 아니, 내일 당장 밥 먹을 돈도 없을 텐데. 어떻게 보면 대단한 거 아니야? 나도 못할 것 같은데. 근데 진짜 가난하면 저럴 여유도 없지 않나? 대단한 게 아니라 멍청한 거지. 요즘 세상에 그런 식으로 살면 본인만 손해야. 노숙자가 그 돈으로 뭐 하는지 알아? 대부분 술이나 담배 사 먹는다니까. 할인의 손등에 힘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쟁반을 쥔 손가락이 하얗게 변하며 관절이 도드라지고 있었고 쌀밥과 국을 담는 동안에도 눈은 계속 다른 곳을 향하지 못하고 식판 위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자리를 찾아 앉았습니다. 유진은 맞은편에 앉아 여전히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고 김치를 집어 먹으며 화면을 스크롤하고 있었습니다. 하리는 숟가락을 들었지만 구 위에서만 맴돌고 있었고 밥알 하나도 입에 넣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밥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고 있었습니다. 주변 테이블에서는 여전히 그 글 얘기가 이어지고 있었고 식당 안 웅성거림이 점점 커지며 천장까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편의점 위치를 추측하는 말을 하고 있었고 다른 누군가는 학과를 맞춰보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리는 휴대전화를 다시 꺼내 화면을 켰습니다. 알림이 10개 넘게 떠 있었고 같은 글이 다른 커뮤니티에도 퍼지고 있었습니다. 에브리타임, 대나무숲, 학교 공식 커뮤니티까지 같은 제목의 글이 올라와 있었고 조회수는 이미 5천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댓글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100개를 넘어 200개로 향하고 있었고 누군가는 편의점 위치를 추측하는 댓글을 달고 있었습니다. 서울역 근처 아님? 거기 맞는 것 같은데 내일 지나가면서 확인해봐야지 같은 말들이 실시간으로 추가되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김아린의 휴대전화가 예상치 못한 시간에 울렸습니다. 수요일 오후 3시 수업이 끝나고 도서관에서 과제를 하던 중이었고 조용한 열람실에서 진동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고 있었습니다. 모르는 번호였고 하리는 잠시 망설이다가 복도로 나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구청 위탁 사회복지센터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업무적이었고 거리 상담과 관련해서 잠깐 만나고 싶다는 말이 들렸습니다. 하리는 휴대전화를 귀에 대고 있었고 복도 창밖으로 보이는 운동장의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약속 시간을 메모하고 있었고 손이 미세하게 떨리며 글씨가 삐뚤어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버스에서 내린 하리는 사회복지센터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건물 위 간판을 한번 올려다보고 있었고 오전에 들었던 전화 내용이 머릿속에서 짧게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거리 상담 관련, 박춘배 씨, 잠깐 만나서 얘기라는 단어들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로비에 들어섰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려쬐고 있었고 번호표 기계 앞에서 번호를 뽑았습니다. 종이에 찍힌 숫자는 47번이었고 전광판에는 42번이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고 벽식의 초침이 규칙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손에 서류철과 진료기록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옆자리 할머니는 두꺼운 파일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었고 건너편 남자는 약봉지를 가방에서 꺼내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하리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고 있었고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다는 사실을 뒤늦게 느끼며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었습니다.
전광판에서 번호가 바뀌었습니다. 45번, 46번, 그리고 47번이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할인의 차례였고 안내 방송이 기계음으로 울렸습니다. 47번 고객님, 3번 상담실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복도를 따라 걸어가 3번 상담실 문을 열었습니다. 반쯤 처진 블라인드 사이로 회색빛이 들어오고 있었고 안에는 한도윤이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단정한 셔츠에 검은 코트를 의자 등받이에 걸쳐놓고 있었고 표정은 담담했지만 눈빛이 예리하게 할인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한도윤, 김아린 씨 맞으시죠? 거리 상담 관련해서 잠깐 말씀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이쪽으로 들어오시죠. 앉으세요. 할인은 작은 책상 앞 의자에 찬찬히 앉았습니다. 의자 쿠션이 낡아서 푹 꺼지는 느낌이 들었고 등받이가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도윤은 서류철 하나를 펼쳤고 박춘배라는 이름이 적힌 칸을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새벽에 서울역 근처에서 있었던 일 아시죠? 학생이 박춘배 씨한테 돈을 건네신 거요. 할인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고 침을 한번 삼키며 목소리를 가다듬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박춘배 씨가 계속 그 얘기만 하십니다. 학생이 건넨 돈 얘기를요. 본인 얘기는 잘 안 하시면서 그 얘기만 반복하십니다. 이상하다고 느껴질 정도로요. 하루에도 몇 번씩 같은 말을 하세요. 방 안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 초침 소리만 또렷하게 들리고 있었고 복도에서 누군가 걸어가는 발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가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할인은 책상 위에 올려둔 손을 서서히 거두어 무릎 위로 내리고 있었고 손가락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박춘배 씨가 학생 이름을 계속 물어보시더라고요. 알려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개인정보라서요. 하지만 학생이 다니는 학교 이름은 이미 아시는 것 같았어요. 편의점 유니폼에 적힌 학교 로고를 봤다고 하시더라고요. 할인은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아, 하고 작은 소리가 입에서 새어나왔고 그제야 그날 밤 자신이 학교 로고가 새겨진 후드티를 패딩 안에 입고 있었다는 사실을 떠올랐습니다. 제가 뭘 잘못한 건가요? 그냥 도와드리고 싶어서 잘못하신 건 아닙니다. 전혀요. 다만 박춘배 씨가 요즘 계속 그 얘기만 하셔서 혹시 학생 쪽에도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서 연락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도윤은 종이컵에 물을 따라 할인 앞에 내밀었습니다. 할인은 컵을 받았지만 마시지 않고 컵 받침 위에만 내려놓고 있었습니다. 종이컵 표면에 물방울이 맺히기 시작했고 천천히 아래로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한도윤은 온라인에 글이 올라온 거 아시죠? 전 재산 10만 원을 노숙자에게 건넨 가난한 여대생이라는 글요. 그게 학생 얘기 맞습니까? 할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무릎 위에 놓인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상담이 끝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할인은 센터 앞 골목을 천천히 걸어가다가 작은 카페 앞에 멈춰섰습니다. 통창 안으로 따뜻한 조명이 보이고 있었고 사람들이 거의 없어 조용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습니다. 카운터 직원이 카드를 받으며 잠시 할인의 얼굴을 보고 있었고 할인은 시선을 피해 메뉴판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나무 테이블에 앉아 통창 밖을 바라보고 있었고 지나가는 버스를 눈으로 따라가며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컵을 쉽게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손을 뻗었다가 다시 거두고 있었고 박춘배가 자꾸 자신의 이름을 중얼거린다는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는 걸까? 무엇 때문에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걸까? 자신이 뭔가 잘못한 걸까? 질문들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뒤 김아리는 다시 사회복지센터에 불려갔습니다. 이번에는 전화가 아니라 문자로 연락이 왔고 꼭 한 번 더 만나야 할 것 같습니다. 라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같은 상담실 의자에 앉아 있었고 한도윤은 책상 서랍에서 다른 서류철을 천천히 꺼내고 있었습니다. 서류철을 조심스레 펼쳤습니다. 안에는 박춘배가 과거에 도움을 받았던 기록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고 2019년부터 현재까지의 상담 일지가 시간순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최근에 남긴 짧은 메모가 클립으로 끼워져 있었고 종이가 구겨지고 얼룩져 있었습니다. 도윤이 메모를 조심스럽게 떼어내 할인 쪽으로 밀어냈습니다. 삐뚤삐뚤한 결시로 김아린이라는 이름과 할인이 다니는 학교 이름이 적혀 있었고 그 옆에는 꼭 찾아서 감사 인사 전하고 싶음이라는 문장이 떨리는 필체로 쓰여 있었습니다. 본인 이름으로는 더 이상 남길 수 있는 게 없다고 하시면서
그날 학생 이름으로 뭔가를 남기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정확히 무슨 뜻인지는 끝까지 말씀 안 하셨고요. 다만 학생한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리는 메모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적힌 칸을 눈으로 천천히 따라가고 있었고 글씨 획 하나하나가 얼마나 힘들게 쓰였는지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입술 안쪽을 천천히 깨물고 있었고 입안에 철맛이 살짝 돌고 있었습니다. 들이마신 숨을 바로 내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폐에 공기가 가득 차 있었고 가슴이 답답하게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방 안의 시계 초침 소리가 갑자기 더 크게 들리는 듯 느껴지고 있었고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며 손톱 밑이 하얗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김아린,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특별히 한 것도 없는데 그냥 가진 돈을 드린 것뿐인데 저희도 정확히는 모릅니다. 박춘배 씨가 자세한 설명은 거부하시고요. 다만 학생한테 뭔가 전하고 싶어 하시는 건 확실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 메모를 쓰신 날 밤에 박춘배 씨가 무료 급식소에 가셨다고 합니다. 오랜만에요. 그동안은 계속 거리에만 계셨는데 도유는 서류철을 천천히 덮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으로 표지를 쓰다듬으며 시선을 할인에게 고정하고 있었고 다음 말을 신중하게 고르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혹시 박춘배 씨를 직접 만나보시겠어요? 제가 자리를 마련할 수는 있습니다. 부담스러우시면 안 하셔도 되고요. 다만 박춘배 씨가 계속 학생 얘기를 하셔서 한 번쯤은 만나보시는 게 서로에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할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무릎 위에 놓인 손이 미세하게 떨리며 바지천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손톱 자국이 천에 희미하게 남고 있었고 숨소리만 작게 들리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구청 소회의실에서는 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장학재단 관계자와 센터 직원들이 직사각형 테이블에 둘러앉아 있었고 앞쪽 모니터에는 여러 자료가 슬라이드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이 캡처되어 있었습니다. 전 재산 10만 원을 노숙자에게 건네준 가난한 여대생이라는 제목이 크게 보였고 흐릿한 사진 여러 장이 함께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조회수는 이미 10,000명을 넘어섰고 댓글은 300개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또 다른 서류가 여러 장 놓여 있었습니다. 김하린이라는 이름과 함께 학교, 학과, 학년, 아르바이트 내역이 자세히 적혀 있었고 성적표와 가족관계 증명서까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장학금 신청 여부가 체크되어 있었고 신청하지 않음이라는 문구가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 쳐져 있었습니다. 최성우가 회색 정장 차림으로 테이블 상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얇은 안경테를 손가락으로 천천히 올리며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고 말을 아끼고 있었습니다. 손은 테이블 위에 가지런히 모아져 있었고 엄지손가락만 규칙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옆자리 구청 복지센터 직원이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고 있었습니다. 종이 넘기는 소리가 회의실 안에 또렷하게 울리고 있었고 형광등 불빛이 서류 위에 차갑게 내려쬐고 있었습니다. 구청 복지센터 직원들, 온라인에서 계속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 학생 신원도 거의 확인된 상태고요. 학교 측에서도 이미 파악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역 언론사에서도 취재 요청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성우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손을 들어 턱을 괴고 있었고 시선은 여전히 화면 속 흐릿한 사진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학생 쪽에는 아직 연락 안 갔죠? 공식적으로는? 네, 아직입니다. 일단 내부 검토부터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 중으로 학교 측과 협의해서 학생을 만날 예정입니다. 성우는 생수병을 들어 종이컵에 물을 천천히 따르고 있었습니다. 물이 컵 안에서 작은 소용돌이를 만들고 있었고 한 모금 마시며 목을 축이고 있었습니다. 시선은 여전히 화면 속 흐릿한 사진을 향하고 있었고 표정이 미묘하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김아리는 본관 계단 아래에 서 있었습니다. 학생지원센터에서 연락이 왔고 중요한 일이니 꼭 들러달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손에 든 휴대전화 화면에는 그 문자가 아직 떠 있었고 하리는 화면을 끄지 못한 채 계단을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계단을 한 칸씩 올라가며 심장이 점점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복도를 지나고 있었고 양쪽 벽에 붙은 포스터들이 시야를 스쳐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소회의실 문 앞에 학생지원센터 직원이 정장 차림으로 서 있었고 하린을 보고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린 씨, 이쪽으로 들어오세요. 기다리고 계셨어요.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안에는 둥근 테이블이 있었고 의자들이 그 주변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유리창으로 사선으로 들어오는 햇빛이 테이블 위를 밝히고 있었고 먼지가 빗줄기 속에서 천천히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맞은편에는 최성우가 앉아 있었습니다. 회색 정장에 얇은 안경테를 쓰고 있었고 할인을 바라보며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차분했지만 눈빛에는 관심이 담겨 있었고 손은 테이블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옆자리에는 학생지원센터 직원과 한도윤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도윤은 단정한 셔츠 차림이었고 표정은 담담했지만 눈빛이 예리하게 할인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센터 직원은 노트북을 열어두고 있었고 화면에는 무언가 문서가 떠 있었습니다. 할인은 안내받은 빈자리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의자 쿠션이 부드러웠고 등받이에 몸을 기대자 나무가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테이블 중앙에는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고 아무도 먼저 손을 대지 않은 채 그 주변의 공기만 묵직하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요즘 학교 안팎에서 학생들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중에 새벽에 전 재산 10만 원을 노숙자에게 건넨 여대생 얘기가 자꾸 마음에 남더군요. 그래서 직접 한번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학생지원센터를 통해 학생 연락처를 받았습니다. 성우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말을 아끼며 상황을 지켜보는 타입처럼 보였고 손은 테이블 위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할인은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고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큰 뜻 같은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때 제가 가진 게 그 10만 원밖에 없어서 계산은 나중에 어떻게든 하려고 했습니다. 다음 주 아르바이트비 들어오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순간 방 안 공기가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누구도 바로 말을 덧붙이지 않았고 도윤은 조용히 펜을 내려놓은 뒤 할인 쪽을 한번 바라보고 다시 시선을 테이블 위로 내리고 있었습니다. 학생지원센터 직원은 노트북 키보드를 치던 손을 멈추고 있었고 화면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최성우 학생이 한 선택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온라인에서도 여기 지역 복지 쪽에서도요. 그리고 저희 재단에도 그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나레이션, 성우는 테이블 중앙의 봉투를 손가락으로 천천히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봉투 표면이 햇빛을 받아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고 학교 로고가 새겨진 것이 보였습니다. 저희 재단에서 운영하는 장학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매년 특별한 학생 명명을 선정해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학생한테 드리고 싶습니다. 나레이션, 할인은 눈을 천천히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봉투를 바라보고 있었고 테이블 위에 부인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장학금 신청한 적이 없는데요. 신청 기간도 놓쳤고 성적도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라서 학생지원센터 직원 특별 추천입니다. 학교 측에서 추천했고 재단에서 검토 후 최종 결정했어요. 성적이나 신청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학생의 행동 자체를 높이 평가한 거예요. 할인은 봉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손을 뻗으려다가 다시 거두고 있었고 무릎 위에 손을 모으며 손가락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고 있었고 작은 통증이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강의동 복도 밖에서는 학생 몇 명이 소회의실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유리창으로 안을 들여다보려 하고 있었고 휴대전화를 들고 안쪽을 회긋거리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서로 속삭이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리고 있었고 누군가는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으려 하다가 멈추고 있었습니다. 저기 있는 거 할인이 맞지? 뒤통수는 확실히 비슷한데? 그런 것 같은데? 온라인에 떴던 그 얘기 진짜였나 봐. 장학금 받는 거 아니야? 봉투 보이잖아. 헐, 대박. 찍어서 올려야 되나? 근데 괜히 문제... 생기면 어쩌지? 복도에 모인 시선들이 유리창 너머로 안쪽을 향하고 있었고 할인의 뒷모습이 둥근 테이블 너머로 희미하게 보이고 있었습니다. 바렌 패딩의 색깔과 묶은 머리 모양이 온라인 사진 속 모습과 겹쳐지고 있었고 학생들의 웅성거림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김아리는 집 근처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고 양손으로 봉투 한 장을 감싸주고 있었습니다. 벤치 나무가 낡아서 표면이 거칠게 갈라져 있었고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진 채 남아 있었습니다. 봉투 안을 아직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겉면에 학교 이름만 천천히 눈으로 더듬고 있었고
손끝이 봉투 모서리를 만지작거리며 안쪽 내용물의 두께를 가늠하고 있었습니다. 종이가 몇 장 들어있는 것 같았고 손가락으로 눌러보니 단단한 느낌이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멀리 하천 산층도 쪽에서 누군가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낡은 군용 점퍼가 아닌 새로운 패딩을 입은 사람이었고 손에는 따뜻한 종이컵이 들려 있었습니다. 김이 컵 위로 피어오르고 있었고 저녁 공기 속으로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박춘배였습니다. 새 패딩의 지퍼를 끝까지 올리고 있었고 색깔은 검은색이었습니다. 해진 운동화 대신 깨끗한 운동화를 신고 있었고 걸음걸이가 이전보다 조금 더 안정되어 보였습니다. 까끌한 수염은 여전했지만 얼굴색이 조금 나아진 것 같았습니다. 하리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봉투를 가슴에 안고 산책로 난간까지 걸어가고 있었고 강물 위로 비친 가로등 불빛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물이 천천히 흐르고 있었고 불빛이 잔물결을 따라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춘배의 뒷모습이 시야 끝에 들어오고 있었고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춘배는 난간에 기대서서 종이컵을 두 손으로 감싸주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김이 계속 올라오고 있었고 한 모금 마시며 강물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물소리가 희미하게 들리고 있었고 멀리서 오토바이 소리가 들렸다가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하리는 몇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운동화 밑창이 아스팔트를 밟는 소리가 작게 울렸고 춘배가 고개를 천천히 돌렸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고 잠시 멈춰 서 있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춘배는 종이컵을 난간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고 있었고 하리는 봉투를 가슴에 안은 채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고 춘배의 새 패딩이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주머니 속 휴대전화가 몇 번이고 진동했지만 하리는 꺼내보지 않았습니다. 아마 유진이나 다른 친구들의 연락일 것 같았고 온라인 글 얘기를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물 위로 가로등 불빛이 길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잔물결을 따라 빛이 끝없이 흔들리고 있었고 하린의 낡은 운동화 끝에 떨어지는 노을빛이 조용히 겹쳐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고 별 몇 개가 희미하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춘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여전히 갈라져 있었고 천천히 단어를 고르며 말하고 있었습니다. 박춘배, 고맙습니다. 그날 정말 고마웠습니다. 그 돈 덕분에 며칠 동안 따뜻한 곳에서 잘 수, 밥도 제대로 먹었고요. 하리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고 있었고 입술이 움직이려다 멈췄습니다. 목구멍이 메어오는 것 같았고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니에요. 저야말로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어서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이에요. 말이 끝까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춘배는 종이컵을 다시 들고 있었고 하리는 봉투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봉투 표면이 가로등 빛에 희미하게 반사되고 있었고 학교 로고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박춘배, 학생 이름 김아린 맞죠? 편의점 점장님한테 들었습니다. 제가 자꾸 물어봐서 결국 알려주시더라고요. 하리는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저도 뭔가 보답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진 게 없어서 그냥 복지센터 가서 학생 이름 얘기만 계속했습니다. 혹시 도움이 될까 싶어서요. 바람이 다시 불었습니다. 강물 위로 잔물결이 더 크게 일고 있었고 두 사람 사이의 거리를 말없이 채우고 있었습니다. 낙엽 몇 개가 바람에 날려 산책로 위를 굴러가고 있었고 멀리서 조깅하는 사람의 발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리고 있었습니다. 춘배는 천천히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산책로를 따라 멀어지고 있었고 종이컵을 든 손이 조심스럽게 움직이며 컵을 기울이지 않으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새 패딩의 뒷모습이 가로등 아래를 지나가고 있었고 그림자가 길게 늘어지고 있었습니다. 하리는 그 자리에 서서 춘배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패딩의 검은색이 가로등 아래에서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고 점점 작아지며 어둠 속으로 섞여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종이컵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멀리서도 희미하게 보이고 있었고 바람에 금방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공원 벤치로 천천히 돌아왔습니다. 다시 앉아 봉투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었고 손가락으로 천천히 뜯기 시작했습니다.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가 작게 들렸고 안에서 서류 몇 장이 나타났습니다. 안에는 장학금 증서가 들어있었습니다. 김아린이라는 이름과 함께 금액이 정확히 적혀 있었고 학교 로고와 재단 직인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금액은 1년치 등록금 전액이었고 생활비 지원금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리는 증서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맺히려다 다시 가라앉고 있었고 숨을 한번 깊게 들이마시며 가슴속 공기를 천천히 내쉬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고 증서를 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강 위로 저녁 햇살의 마지막 빛이 비스듬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산책로를 따라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었고 발소리가 일정한 간격으로 이어지며 밤의 고요 속으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가로등이 하나씩 쳐지기 시작했고 산책로 전체가 따뜻한 주황빛으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하리는 벤치에서 천천히 일어나 산책로로 향했습니다. 증서를 봉투에 다시 넣고 있었고 가방 안 가장 안쪽 주머니에 조심스럽게 넣고 지퍼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손이 가방 위에 잠시 머물고 있었고 심장이 조금씩 안정되고 있었습니다. 강물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물 위에 길게 비치며 흔들리고 있었고 하린의 그림자가 난간 아래로 길게 늘어지며 강물과 함께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찬 공기가 볼을 스치고 있었고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랐다가 금방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춘배의 뒷모습이 아직 보였습니다. 여전히 산책로를 따라 천천히 걷고 있었고 종이컵을 든 손이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걸음은 느렸지만 꾸준했고 멈추지 않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리는 같은 방향으로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일정한 간격을 두고 있었고 찬 공기가 목덜미를 타고 옷깃 안으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패딩 지퍼를 조금 더 올렸고 손을 주머니에 넣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길 위에 있었습니다. 강물이 흐르는 소리와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드는 소리만 들리고 있었고 저녁 하늘의 마지막 빛이 산책로 위에 조용히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별이 하나 둘 더 나타나고 있었고 밤하늘이 점점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들과 더욱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